안녕하세요. 릴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에 나오는 조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47페이지부터 시작이고요. 플랫부터 나옵니다. 플랫 448페이지로 오시면은 여기도 11장에 나온 충격파동 파트처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파트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플랫 파동 내에서의 변형은 부터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플랫 파동 내에서의 변형은 A파에 대한 B파의 되돌림 비율이 100% 이상인가 또는 이하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A파에 대한 B파의 되돌림 비율이 100% 이상이면은 불규칙이라고 하고, 보통 되돌림 비율이 100% 이하면 일반 플랫이라고 하죠. 미달 플랫도 있고 뭐 강세 조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규칙이냐 아니면 일반이냐 이걸로 나뉩니다. 그리고 A파에 대해 B파가 크게 나타날수록 C파가 B파를 되돌리는 수준은 낮아지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A파랑 B파가 나왔는데 B파가 길면 길수록 아래쪽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파가 길게 나올 수가 없겠죠. 웬만하면은 플랫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C파가 A파를 넘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미달이 나온다면 보통 이런 B파가 A파보다 큰 불규칙에서 미달이 훨씬 더 나올 확률이 클 겁니다. 어, 그리고 A파와 C파가 유사하게 형성될 것이다. A파에 대해 B파의 되돌림 수준이 낮을수록 C파가 크게 형성될 것이다. 그림 11-3의 3개의 그림에서 B파가 A파를 되돌리는 61.8%에서 100%의 정도에 따라 C파가 진행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44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11-3 첫 번째 그림은 이제 ABC가 나와 있는데 C파가 A파에 비해서 엄청 짧습니다. 최소 0.38이죠. 요거는 C파의 최소 조건이라고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시장이 힘을 잃어가면서 B파는 대략 A파의 84% 수준에서 형성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84%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진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00%랑 61.8%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81% 정도라고 하죠. 84%는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81%인데 그 키보드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 있는데 보시면은 1 위에 4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81%인데 84%로 잘못 입력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달형이 나타나 다시 시장이 힘을 얻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ABC에서 C파가 미달이면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미달이 난 방향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미달이 난 방향으로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래쪽으로 방향의 힘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넘기면은 그래도 아래쪽 방향의 힘이 그래도 좀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은 여기를 넘지 못해서 이걸 넘을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달이 난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이죠. 무조건 그런다는 게 아니고, C파의 기울기는 약해지는 파동 B에서 힘을 얻을수록 강해진다. 파동 C는 여기에 표시된 것보다 길 수 있다. 여기서의 그림은 최소한의 허용 가능한 한계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자, 보통 C파가 B파의 0.618 이상으로 형성된다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네. 여기에서 꼭 이것의 0.618 이상으로 형성될 필요는 없고, 엄청 미달이 크게 나온다면은 이런 데서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법칙은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B파가 A파의 61.8% 밖에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거의 최소 조건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C파가 A파를 전부 되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이럴 때는 C파가 A파의 저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파동 A가 그것의 저점 위에서 마감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A파가 예를 들어서 W, X, Y 이렇게 Y가 무삼수인 형태로 형성이 되고 B파가 61.8% 올라갔다가 C파가 내려올 때, 네, 여기만 사실 넘어도, 그쵸, 미달이 아니고 C파가 A파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점만 넘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파와 C파의 비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재어져야겠죠. 네, A파가 여기서부터 종점이 여기까지니까 네, 여기랑 여기 비율로 재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448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달형 파동 B. 이 용어는 A파가 조정파동이고 B파가 A파의 61.8에서 81%를 되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B파가 A파를 81% 이상 되돌리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일시적인 약세 국면임을 나타낸다. 그렇겠죠?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약세 국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조정파가 플랫이 나왔을 때 B파가 A파를 많이 돌리지 못했다는 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약세라는 거죠. 네, 약세 국면입니다. 그리고 B파가 그렇게 약하다면 파동 C가 파동 B를 61.8%로 이상으로 되돌릴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C파가 미달이 나더라도 B파의 61.8% 이상은 되돌릴 것이다 라는 거죠.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B파가 이렇게 짧게 나왔는데 C파도 엄청 짧게 나와가지고 A파에 대해서 C파가 거의 38.2%의 길이로, 최소 길이로 형성된다면은 이제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거의 수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B파가 미달이 되게 되면은 C파가 조금은 그래도 길게 나와주는, 여기는 이제 넘어주는 그런 그림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달형 파동 B는 거의 항상 A파가 이중 지그재그이거나 이중 조합인 경우에 나타난다. 이 패턴은 삼각형으로 마감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려볼게요. 이중 지그재그면은 W, X, Y 이런 식으로 A파가 형성이 되고 이제 B파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는데, 이때 B파가 0.618은 넘어야 되고 0.618에서 0.81 사이 한 이쯤에서 B파가 마감이 된다면 약한 B파죠. 네. 그때 이 앞쪽에 A파가 이중 지그재그나 혹은 이중 조합이면은 W, X, Y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중조합으로 그려지고, 요럴 때 0.618에서 0.81까지밖에 못 돌릴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는 이중 지그재그나 이중 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표준 조정보다는 조금 더 센 패턴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조합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복합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고점을 뚫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고점을 물론 뚫을 수도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A파가 조금 표준 조정보다 센 파동이 왔을 때 되돌릴 확률이 조금 더 적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B파는 A파의 61.8%에서 81% 되돌린다. B파가 미달형의 패턴에서 나타나는 C파는 B파를 전부 되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 패턴은 이중 미달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전부 되돌려야 하고라는 게 머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C파가 B파를 전부 되돌려야 하는 게 절대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그 다음 문장에 그렇지 않다면 그 패턴은 이중 미달형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쵸? 네. 여기서 되돌려야 한다는 게 되게 좀 싼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머스트는 아니고 뭔가 확률이 높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파동 ABC 사이의 가격상 특정한 피보나치 비율 관계가 나타날 필요는 없지만 A파와 C파가 61.8%의 비율이 형성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A파와 B파는 각 파동이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은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 웬만하면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B파가 이제 미달이 나오는 케이스에서는
B파가 A파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플랫에서는 B파가 조금 더 길거든요. A파보다. 혹은 더 많이 길거나. 하지만 이렇게 A파가 다중조합 이런 걸로 나오고, 그리고 B파가 61.8%에서 81% 사이에 존재하는 미달형 B파일 때는 이 B파가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조금 짧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카운팅 해 주시면 되겠고,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 2번, 4번 파동과 A파, B파의 어느 곳이든가. 너무 당연하죠. 2파랑 4파 자리가 당연히 그 조정 파동이 오는 자리고, 플랫 A파, 플랫 B파 이런 것도 조정 파동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평형 삼각형의 파동 CDE라고 했는데, 미달형 B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형 삼각형의 A파, B파에도 당연히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플랫인데 약간 미달형인, 그러니까 B파가 조금 짧은 이런 식의 플랫이 A파, B파에도 올 수 있고, 물론 삼각형의 C파, D파, E파에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나타나는 강세 이중 플랫의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강세 이중 플랫이 이제 드물게 나타난다는 건데, 요런 데서도 이렇게 조금 B파가 얕은 그런 패턴이 확실히 나타날 수는 있다. WXY죠. 이런 것도 나타날 수는 있다. 이중 강세 조정은 이제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달형 파동 C라고 나와 있죠. 미달형 파동 C라고 나와 있는데, 미달형 파동 C는 C파가 B파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네, 배웠죠.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B파가 A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되돌리는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런 모양이 많다는 거죠. 요런 모양이 많고, 요런 경우보다는 요런 경우가 조금 더 경우의 수로 보자면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달형 파동 C는 플랫 조정과 반대되는 방향의 힘이 강하다는 신호다. 당연하죠. 여기가 미달이 됐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힘이 강하다는 신호고, 미달형 파동 C가 나타날 때 C파는 조정 파동의 내부 파동 중에서 형성 기간이 가장 짧은 패턴이어서는 안 되고, 요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C파는 임펄스이기 때문에 조정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임펄스가 항상 조정파보다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 엄청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때 C파가 A파보다도 짧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워주세요. 가장 짧은 패턴이어서는 안 되고 요걸 지워주시고, 세계의 내부 파동 중에서 가장 긴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 여기도 오타죠. 매우 나주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제일 길게 형성되려면 C파가 임펄스가 아니고 터미널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 길게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터미널이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A파랑 B파랑 거의 비슷한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혹은 5파 연장 터미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5파 연장 터미널이 나온다는 것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C파가 시간적으로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C파가 A파 또는 B파와 형성 시간이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림 11-6이라고 되어 있는데 452페이지에 살짝 가서 봅시다.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11-6을 보면은 이제 B파가 조금 길면은 C파가 임펄스가 나올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추세 임펄스가 나올 때는 B파보다 짧으니까 왼쪽 그림은 틀린 겁니다. 사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C파가 터미널로 나타나면은 조금 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A파랑 B파가 사실 시간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럴 때 이제 C파가 터미널이 나올 확률이 높고, 오른쪽처럼 임펄스가 되게 길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길게 나오려면 터미널이어야 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림 11-7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 있죠. A, B 그리고 C파가 이제 터미널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서 C파가 가장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터미널을 전부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ABC가 끝나고 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1-8 같은 경우에도 파동 C는 파동 B의 61.8%보다 작다. 이것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61.8%를 넘는 모습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엄청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위쪽으로 힘이 엄청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 좀 크게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451페이지로 돌아와서 두 번째 문단이죠. C파가 나타날 경우 이것은 터미널 패턴인 경우가 많다. 미달형 C파가 나올 경우에 터미널 충격 파동은 C파의 길이를 제한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말한 것이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B파를 61.8% 이하로 되돌리는 미달형 파동 C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이중미달을 말하는 거죠. B파도 미달, 아니다. 이건 이중미달이 아니네요. B파를 61.8% 이하로 되돌리는 미달형 파동시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다. 요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 그림 11-8, 제일 마지막 그림이었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경우, B파가 가장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웬만하면 B파가 가장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플랫은. 그리고 A파와 C파가 비슷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웬만하면은 이제 A파랑 C파는 거의 뭐 도찐 개찐이고, B파가 제일 깁니다. 미달형 파동 C가 나타날 경우 B파는 A파에 비해 보다 완전하게 내부 파동으로 나눠져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중 지그재그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B파에서 이중 지그재그가 형성이 된다면은 보통 이런 그림이겠죠. ABC가 나오고 A로 지그재그가 나오고 B파로 이런 식으로 W 지그재그, Y 지그재그.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B파가 센 그 파동이 되기 때문에 C파가 웬만하면은 이 B파를 다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게 되고, 네, 위로 여기를 다 되돌리는 무빙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이죠. 파동 C는 파동 A의 61.8%거나 A 파동의 시작점에서 61.8% 되돌린 수준에서 마감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실 건데, A파가 있고 B파가 있고 C파가 이제 미달이 나왔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이제 해석하기가 쉬운 게 A파 61.8%라고 하면은 A파랑 C파랑 이렇게 피보나치 확장 툴로 쟀을 때 0.618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A파가 이렇게 있고 B파가 이렇게 있고 C파가 미달이 나왔어요. 그때 이 C파가 A파랑 0.618을 이룰 수도 있고, A파를 0.618 되돌리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파에서 되돌리는 수준이 0.618이니까 그냥 A파에 대한 되돌림을 쟀을 때 0.618,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A랑 C가 0.618 비율을 이룰 수도 있고, A랑 여기 빈칸이 여기 빈칸이 0.618 비율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시 되돌려 보시면서 조금 더 따라 그리셔 보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케이스도 네, 지지선이 될 수 있죠. 왜 지지선이 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A파가 나오고 처음에 A파가 조정파로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0.618 돌리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보통 0.618에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쇼친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에 파동이 이제 올라오다가 변곡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변곡을 맞이하고 내려오다가 이 내려온 파동의 0.618까지만 되돌리고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0.618에서 쇼친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털어먹고 위로 쭉 올렸다고 칩시다.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C파가 다시 내려올 때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본절하는 곳에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려있다가 본절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숏 포지션을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롱 매물이 나오게, 롱이 포지션이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롱 쪽으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뚫리면은 다시 지지가 되는 이런 SR 플립 현상이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453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볼까요?
B파는 A파의 고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불규칙 미달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단호한 말을 여기서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닐리 책에서는 되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 게 B파가 A파의 고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요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은 이제 C파가 미달되려면은 그러면 B파가 A파의 고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 안 된다는 뭐냐면은 이제 넘어서면은 그 일반 플랫에서 일반 C 미달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규칙 미달형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설명하는 그 부분이 미달형 파동 C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달형 파동 C 부분이기 때문에 불규칙 미달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B파는 A파의 고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넘어도 되죠. 그럼 불규칙이 되죠. 근데 이 미달형 파동 C를 설명할 때만 그 패턴에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인과 결과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달형 파동 C파가 나타나서 고점을 넘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고점을 넘어서는 무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미달형 C파인 거예요. 불규칙 미달형이 아니고 이제 책에서는 그걸 너무 원인과 결과를 좀 헷갈리게 써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좀 주의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뭐 안 된다, 무조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머스트라는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can이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ust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제 can이라는 표현으로 혹은 can't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 헷갈리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릴리 읽어주는 남자 이런 컨텐츠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면은 이제 괜찮지만 혼자 또 책을 보실 거면은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C파는 물론 충격 파동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 비슷합니다. 2번 파동, 4번 파동, A 파동, B 파동, 중 모든 파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C, D, E 파동이 없죠. 왜냐? A, B, 그 다음에 C가 미달형으로 나온다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C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C의 중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야 되게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플랫이 미달 나는 경우로 AC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무상수가 나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C의 중간으로 그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미달 플랫으로다가 이렇게 C파가 여기까지다 하고 C가 여기까지인데 이제 C의 중간으로 해가지고 AC 추세선이 그어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미달되면은 네, CDE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충격 패턴의 5번 파동 터미널 충격 패턴의 5번 파동은 미달형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ABCD 아니지 1, 2, 3, 4, 5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5파가 미달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5-A, 5-B, 5-C 해가지고 이렇게 미달형으로 여기서 마감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때 이제 5-A가 여기를 이제 뚫겠죠. 웬만하면은 왜냐하면 이 5파가 무제한 삼각형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여기는 이제 뚫어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거의 무조건 뚫으니까 5-A파가 이렇게 뚫고 5-C파는 못 뚫고 이제 이렇게 마감되는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헤드앤숄더랑 비슷한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형 플랫입니다. 그림 11-9는 밑에 있는 그림이죠. 플랫 패턴의 전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일반형 패턴에서 모든 내부 파동은 거의 같은 수준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반형은 조정 패턴이 필요한 시기 중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다. 파동 B는 파동 A의 100%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형이니까 안 넘는 게 원래 일반형의 정의니까 그냥 안 넘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A파의 81% 이상 되돌려야 되고, 미달 B파가 아니니까 81% 이상 되돌려야 되죠. 그리고 C파는 B파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되돌리지 못하면 미달형 파동 C니까. 파동 C는 파동 A의 끝부분을 살짝 넘어서야 하지만 10%에서 20%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은 대단히 강한 패턴은 아니지만 지그재그보다는 강세를 나타낸다. 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올라왔는데, 이제 조정파가 나올 차례입니다. 지그재그가 나오면은, 지그재그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지그재그가 2파나 4파나 아니면 임펄스, 그러니까 그 지그재그의 B파에 단독으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이런 식으로 플랫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죠. 혹은 삼각형이나. 그러니까 요렇게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지그재그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일반형 플랫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그재그가 나오면은 위쪽 방향으로 많이 못 가겠죠. 플랫이 나오면 그래도 위쪽 방향으로 얘보다는 많이 갈 겁니다. 추세 방향이고 얘가 추세 방향에 대한 조정파죠. 그리고 그 다음 추세가 나올 겁니다. 이때 이제 지그재그보다는 강세를 나타낸다는 말이 지그재그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추세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그재그가 나오면은 아래쪽으로 추세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못 올라갈 것이고 일반 플랫은 그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그재그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C파가 A파의 끝부분을 살짝 넘어서야 되지만 10%에서 20%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이제 C파가 나왔는데 C파가 이제 여기를 이제 뚫어가지고 좀 더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플랫에서. 근데 요 A파를, A파의 종점에 대해서 봤을 때, 요 정도 이제 뚫으면 이제 일반 플랫이고, 여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연장 플랫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렇게 구분하지 맙시다. 요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10에서 20%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일반형이랑 연장형이랑 경계선은 A파랑 C파랑 1.618을 이루는 길이에서 정확히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입니다. 여기를 A파랑 C파랑 1.618 비율을 이루는 곳을 넘어가면은 연장형, 넘어가지 않으면 일반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책에는 다양한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데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연장형 플랫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618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일반형이랑 연장형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장 플랫 같은 경우에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연장 플랫이 나오게 되면 삼각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은 이게 삼각형이나 터미널의 내부 파동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나올 무빙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힌트로 삼기 위해서는 이런 확실한 기준을 삼으면 좋고 뭐 여기를 뭐 10% 20% 넘니 많이 이런 정도는 그냥 생각을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시간과 구조 복잡성 등급 등의 변화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모노파동 관련해서는 안 하니까 요거는 이제 없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파는 대부분 3개의 파동이 형성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A파의 비해 복잡성 등급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복잡성 등급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B파가 가장 긴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나타난다. 뭐 거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뭐 W나 Y파에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턴 이중 미달형. B파가 A파의 0.81 이상 되돌리지 않고 C파가 B파의 전부를 되돌리는데 실패하는 경우로 자주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다. 네, 맞습니다.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중 미달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A파가 이중 조합이고 이후에 B파가 강한 지그재그로 형성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A파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를 이미 다 되돌릴 수 없다고 닐리는 가정을 하는 것 같지만 뭐 저는 동의는 못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A파가
복합 조정이니까 시간적으로 좀 꽤 길 겁니다. 그러면 B파가 좀 이제 짧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요 파동을 0.618까지밖에 안 되돌리고, 그러니까 지그재그가 나오면서 요 앞에 있는 파동을 0.618까지밖에 안 되돌리고 짧게 나오고, C파가 올라가는데 C파도 이제 짧게 나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왜냐하면 지그재그가 또 조정 파동 중에서는 꽤나 강한 파동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다 못 되돌릴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B 그리고 C, 미달이고 또 미달인 요런 패턴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뭐 가끔 보이긴 하는데 자주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파가 이중조합이라고 했는데 뭐 A파가 이중조합이 아니고 삼중조합이 이런 거여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언해서 A파가 무조건 이중조합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B파가 짧게 나오기 위해서는 A파가 꽤나 힘이 센 혹은 뭐 길게 진행되는 혹은 가격적으로 조금 더 깊게 나오는 이런 조정 파동일 확률이 높다. 그래야 B파가 짧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B파가 지그재그라는 거는 B파가 플랫이면은 웬만하면 다 되돌릴 확률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센 파동이 나와야 C파가 미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B파를 지그재그라고 했나 보다. 하지만 B파도 이중조합 이런 걸 수도 있고 다른 파동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의 흐름을 생각하시고 네, 무조건 저게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다른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A파가 삼중조합이고 B파가 이중재그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A파가 어떻게 돼야 이제 B파가 미달이 나올 확률이 높고 B파가 어떻게 돼야 C파가 미달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부분은 그림 11-11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455페이지에 봅시다. 455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쪽 오른쪽 그림입니다. ABC가 나와 있는데 삼중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중조합을 보면은 뭐 X파가 두 개 있고 마지막 파동은 AC랑 BD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거 보면은 삼각 수렴인가 봅니다. 무제한 삼각 수렴으로 끝나서 A파가 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A파의 종점이 그 무제한 삼각 수렴이 끝나는 곳에서 무제한 삼각 수렴이 E파에서 A가 종점이 나고 그래서 파동 A의 종점이 저점이 아니고 조금 더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B파가 이중 지그재그 뭐 이런 걸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C파가 충격 파동인데 파동 A의 종점을 넘지 못해가지고 네, B파도 미달이 나고 C파도 미달이 나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그림 그려진 거 보면은 B파가 미달이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11-12 그림에 밑에 그림에 또 설명이 되어 있죠. A파의 종점이 저점이 아니고 그 무삼수가 종결나는 점이 A파의 종점이기 때문에 B파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C파가 저 부분을 다 되돌리면은 이제 미달형 C파가 아닌 네, 저점을 다 못 되돌리고 오른쪽 점만 다 되돌려도 미달형 C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454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중 미달형의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플랫의 파동 A를 통해 이중 미달형 패턴의 형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파동 A가 수평형 삼각형으로 마감되는 이중조합인 경우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한 거죠. 그러니까 A파가 삼각형으로 마감되면은 뭐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 패턴은 지속적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수평형 삼각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맞습니다. D파랑 E파가 없을 뿐이지 사실 ABC 이렇게 나오고 수렴한다는 거는 비슷하죠. 되게 비슷한 그림이고 그리고 파동 B파가 미달형 패턴인지 수평형 삼각형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격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A파가 나오고 B파, C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B파가 A, B, C, D 이렇게 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저 A, B, C, D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임펄스인지 혹은 얘가 이제 끝나고 한 칸 더 올라가서 그쵸? 임펄스인데 한 칸 더 올라가서 지그재그를 형성하지 않는지 그러면 이제 333이 되니까 이중 미달형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칸 더 안 올라가고 얘가 임펄스로 그냥 끝나버리고 내려온다. X파동은 보통 이 앞에 파동의 시간보다 짧고 0.618 이상 되돌리면은
X파동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파동이 얘보다 61.8%보다 짧고 시간적으로도 짧은 이런 파동이 형성되고 올라가지 않는지, 혹은 뭐 그쵸. 요거는 이제 X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B파가 나오고 올라가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B파가 0.618 이상 되돌리면은, 얘가 임펄스인데 0.618 이상 되돌리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이렇게 미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심하게 되돌려진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이고 여기가 3이고 5인데 여기서부터 내려온다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3, 5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없어요. 네, 보통 5, 3, 5, 3, 3, 5 이렇게 되는데 5가 중간에 나오는 패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파동의 마감이 여기서 마감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여기 세부 카운팅이 되겠죠. 근데 이 세부 카운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중 지그재그가 임펄스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 미달형 패턴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없어질 때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암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패턴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파동 C는 일반적으로 파동 A의 61.8%거나 파동 A의 시작점에서 파동 A의 61.8% 차감한 위치에서 마감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려볼게요. 파동 A에서 파동 A의 시작점이 여기죠. 파동 A의 61.8%를 차감했대요. 그러니까 파동 A 61.8%면 한 요 정도겠네요. 요 정도. 나머지가 38.2%가 되겠죠. 요 정도를 차감한 위치에서 마감될 것이다. 여기에서 마감될 것이다. 방금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은 파동 A파에서 이제 0.618 되돌린 곳에서 보통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게 일반적인 미달형 C파라고 했죠. 하지만 이중 미달에서는 이렇게 0.618이 아닌 0.382 이런 곳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2번 파동, 4번 파동, 그리고 불규칙 플랫 또는 삼각형 패턴의 파동 A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삼각형 패턴의 파동 A라는 거는 이렇게 A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B, C, D, E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이제 수렴하는 모습인데, 이때 A파가 여기까지라는 지식인데, 이런 경우 거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해석될 거예요, 아마. A, B, C, D, E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통은 해석이 되고, 그리고 얘가 불규칙 플랫의 파동 A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 미달형이 나오고, 불규칙 플랫이면은 이렇게 B파가 A파를 뚫고, 그리고 C파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이제 케이스도 종종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 일반형 플랫, 연장된 플랫의 파동 B라고 하는데, 파동 B에는 당연히 올 수가 있겠죠. 드물게 나타나는 강세 이중 플랫의 첫 번째 조정 파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외우지 마세요.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되고 강세가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이 플랫이 나오는,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그림이라서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이 그냥 뭐 여기 플랫 나오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형 플랫. 1번 보시면은 C파는 B파의 1.382보다 길어야 한다. 1.618을 넘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B랑 C의 비율을 가끔 이제 재게 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B랑 C의 비율을 잘 재진 않습니다, 사실상. 얘랑 얘의 비율을 재기보다는 A파랑 C파의 비율을 자주 재게 되겠죠. 하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C파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1, 2, 3, 4, 5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하모닉 패턴으로다가 이렇게 크랩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ABC를 카운팅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때 1.618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요 경우에도 이렇게 크랩 패턴보다는 A파랑 C파랑 비율을 재서 혹은 A파에서 B파를 그러니까 A파의 종점에서 외부적 비율을 재서 1.618 외부적 비율이랑 1.38이 내부적 비율이 겹치는 요런 부분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고 요런 크랩 패턴이 나오는 B파랑 C파 비율은 더욱 신뢰도가 낮습니다. 요런 경우에서 B파랑 C파의 비율을 재긴 하는데요. 하지만 연장형 플랫이 지금 여기에는 정의가 B파의 1.38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책의 어딘가에서는 A파이 0.6, A파이 1.618이 연장형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A파랑 C파랑 비율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딱 요쯤이 이제 연장형 플랫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여기가 더 신뢰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모순이 나오게 되고 그 중에 뭘 따를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파와 B파는 가격 또는 가격과 시간상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파동 C는 시간과 가격 모두 나머지 두 개의 파동보다 크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히 필수가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필수가 아니고 A, B가 나오고 C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게 좀 많이 길어진다면은 그래도 A, B보다 C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시간상 길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일반 플랫보다는 C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패턴들이 특별히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삼각형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각형이 형성되는 초기 시점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렇죠? 삼각형은 내부 파동 자체가 다 조정파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가 변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삼각형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장 플랫이나 연장 지그재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장은 한동안 추세를 따라 움직이지만 갑자기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나타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A파가 추세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B파가 추세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털고 하다가 그냥 밑에 오면은 롱 칠 걸 위에 가면은 숏 칠 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삼각형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삼각형이 아니었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게 이 연장형 플랫입니다.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도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도 연장형 플랫이 나오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간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 플랫은 삼각형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예비 신호다. 일단 이런 패턴이 관찰되면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기까지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닐리는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연장 플랫이 나오면 개꿀이에요. 연장 플랫이 나오면은 그냥 B파가 다음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A파랑 B파랑 하모닉 패턴을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장 플랫을 다 되돌리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모닉 패턴을 보시고 C파를 또 먹으시면 됩니다. C파를 또 먹으실 때는 또 하모닉 패턴을 보고 또 D파를 먹으시면 되고 또 하모닉 패턴을 보고 E파를 먹으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E파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D파의 종점에서 잡지는 마시고 D파가 나오고 나서 E파가 나올 때 E파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본인이 예측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롱을 잡으시면 되겠고 보통은 매물대 같은 거를 중간에 나온 매물대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이제 A파랑 E파의 0.38의 비율 이런 것도 재고 C파랑 E파의 0.618 비율 그리고 D파랑 E파의 0.38이 혹은 0.618 비율 혹은 무삼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C 추세선을 그어서 E파가 D파랑 하모닉 패턴을 이루고 그리고 AC 추세선을 돌파하는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곳에서 롱을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거나 다양합니다. 이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A파와 B파는 가격 측면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역시 유사한 가운데 C파는 두 파동에 비해 매우 길게 나타난다. 아니라고 했죠.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는 맙시다. 이런 파동이 나타나는 시점은 터미널 충격 파동의 1번, 3번, 5번 파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충격 파동은 삼각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33333이고 그리고 보통 수렴하거나 확산하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충격 파동의 1번, 3번, 5번 추세 방향의 패턴이죠. 이런 패턴에서 좀 강한 추세를 표현하는 이런 연장 플랫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평형 삼각형의 ABCD E에서는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E는 좀 짧기 때문에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기 힘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15 그러니까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삼각형의 한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장 플랫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연장 플랫을 위로 되돌리는 게 아니고 X파동이 나오고 한 칸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B파가 이제 올라오면서 하모닉 패턴을 이룰 확률이 높고요. 연장 플랫이 나온다고 무조건 되돌리고 삼각형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장 플랫이 이제 확실히 되돌려진다는 증거가 나오면은 혹시나 X파가 나오고 한 칸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되돌리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올 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11-16을 보시면은 위에는 급반전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하단 추세선 부근에서의 강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강화 현상이라는 것이 사실 좀 A파랑 C파 쪽에서는 급반전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 횡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B파랑 D파에서는 이제 급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A파를 빠르게 어떤 파동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면 B파에서 숏을 잡는 게 그리고 C파를 먹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C파를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B파에서 잡는 게 좋습니다. C파는 이제 마감이 될 때 굉장히 이런 강화 현상이라고 해도 되고 횡보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도 계속 본절을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시간 끌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은 이제 확산형 삼각형에서도 나올 수 있고 확산형 삼각형에서는 이제 A파가 아니고 E파가 가장 길기 때문에 E파에서 나올 수가 있고 어, 그리고 터미널 충격 파동 또는 수평형 삼각형 내부 파동 중 하나인 이중 플랫의 첫 번째 조정 파동일 수 있다. 방금 본 그림이죠. 그 다음에 불규칙 파동입니다. 불규칙 파동은 뭐 어렵지 않고 당연히 B파가 A파를 조금 더 되돌리는 B파가 A파보다 긴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불규칙 미달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C파는 당연히 B파보다 길어야 되고 미달이 나올 거면은 C파가 B파보다 짧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1번 해가지고 나오는데 B파는 A파 길이의 1.382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넘어선다면은 불규칙 패턴이 아니고 불규칙 미달형 패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B파가 A파의 1.382를 넘어서면은 C파가 웬만하면은 A파를 못 넘어서고 이제 짧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법칙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시 말해 C파는 B파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B파가 A파의 1.382 길이 넘어서면은 그렇다는 거죠. 만약 B파가 파동 A파의 1.382를 넘어선다면 파동 C파는 B파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 경우에 패턴은 불규칙 미달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주장하기를. 불규칙 조정에서 B파는 A파에 비해 더 세분화된 내부 파동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그림도 보시면은 뭐 1.382를 보통 넘어서면은 못 되돌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지 맙시다. 그냥 통계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B파는 항상 거의 지그재그인 반면 A파는 일반적으로 플랫의 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일리가 웬만하면 발견을 한 거죠. A파가 이런 식으로 플랫이고 B파가 지그재그로 나올 때 불규칙이 자주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이런 그림을 이제 발견을 한 건데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안 나오고도 충분히 불규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이제 믿지는 마시고
이제 C파가 조정파동이라면 확산형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A, B, C 이렇게인 줄 알았는데 요 C가 조정파라면은 이제 확산형 삼각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왜냐면은 C파가 임펄스면은 T가 확실히 납니다. 네. 1, 2, 3, 4, 5가 확실하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파동은 당연히 기존에 나오던 플랫 위치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불규칙 미달형은 뭐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똑같고 그리고 강세 조정 패턴이 있는데 강세 조정 패턴의 경우에는 어, 이렇게 A파랑 C파랑 만날 수 없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서 나올 수가 있냐면은 463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2번 파동, 4번 파동 이렇게 나오는데 강세 조정은 웬만하면은 2번 파동에서 나오고 4번 파동에서 나오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했죠. 왜 그러냐? 가장 일반적으로 연장되는 파동이 3번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강세 조정이 나오고 나서의 파동은 웬만하면 연장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강세 조정이 2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파동 B, B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B파, X파 이런 데도 나올 수가 있고 뭐 당연합니다. 어쨌든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무빙이 길어진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B파는 A파와 특정한 비율을 형성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A파의 2.618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잘 못 봤고 그러니까 2.618이면 거의 이 정도로 연장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못 봤고 1.618까지 연장이 보통 되고 C파가 얼마 못 내려오는 이런 경우는 봤습니다. 1.618보다 살짝 뚫는 경우도 있고요. 네, 2.618까지 가는 경우는 여러분이 눈치를 챌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미지수입니다. 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최대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지그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랫이 패턴이 되게 많았죠. 지그재그는 패턴이 별로 없는데 패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A파, B파, C파의 특징을 쭉 나열해 놨어요. A파부터 봅시다. A파는 충격파동 구조 맞죠? B파에 의해 61.8% 이상 되돌려져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81%가 중간을 되돌려질 수는 있지만 B파가 A파의 81% 이상 되돌리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A파 요렇게 여기가 이제 81% 이상 되돌리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미달이 나오고 여기가 61.8%를 못 되돌리는 선에서 지그재그일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일 수는 없다. 파동 B, B파는 뭐 당연히 여긴 볼만한 게 없네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런 모양 안에서 ABC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파동 C, C파를 포함하는 지그재그가 삼각형의 한 부분이 아닐 때 C의 길이는 A의 길이의 61.8%에서 1.618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18을 넘어버리면 C파가 A파의 1.618을 넘어버리거나 그럼 연장 지그재그가 되죠. 그리고 A파의 61.8%보다 작으면 미달 지그재그가 됩니다. 연장 지그재그나 미달 지그재그는 삼각형이나 터미널의 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요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삼각형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 파트는 이제 466페이지부터인데 466페이지는 넘겨주시고 467페이지에 수렴형 삼각형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리고 꼭지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 시간 20%에서 40% 수준에서 시간 나가면 된다.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468페이지도 볼 필요가 없고요. 46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형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동 1을 제외하고 각각의 내부 파동의 길이는 이전 내부 파동의 0.38이 이상이어야 한다. 0.38이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B파가 A파의 0.38 이상은 되어야 되고, A파, B파 이렇게 나왔지만 C파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C파가 B파의 0.38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장에서 배웠듯이 적어도 3개의 파동은 그 이전 파동의 0.5를 되돌려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4개의 파동 중에서, 이렇게 4개의 파동 중에서 3개는 이전 파동의 0.5를 되돌려야 되고, 나머지 1개는 그래도 0.38 이상을 되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는 D파보다만 짧으면 되고, 한 틱만 되돌려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당연히 B파는 A파의 2.618 미만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A파가 제일 짧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C파는 B파의 1.618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네, A, B, C, D, E 이런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긋는다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가지고, 네, 현실적으로는 나오기 힘든 패턴인데, 여기선 적혀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파동 D는 C파보다 짧아야 되고, E파는 D파보다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는 이런 그 D 페이크 아웃, E 페이크 아웃 이런 거는 틀린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제한 삼각형이라도 전혀 맞지 않는 거고, 무조건 이렇게 D파가 C파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E파도 D파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정경재님의 그 책에는 이렇게 넘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경재님이 일리를 잘못 해석하신 거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ABCD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당부하는 건데, D 페이크 아웃, D 페이크 아웃은 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나와야 되고, D 페이크 아웃은 없습니다. D 페이크 아웃이라는 거는 복합 조정에서 B 추세선을 그쵸, B 추세선을 D파가 살짝 돌파하는 거를 D 페이크 아웃이라고 하지, 이렇게 제로비 추세선을 삼각형에서 그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삼각형에서는 무조건 BD 추세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A, B, C, D, E 파동에 대해서 설명해 있네요. A파는 가장 긴 내부 파동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A파는 B파의 50%보다는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A파가 단순 지그재그를 하면 B파는 대부분 복합조정 패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외울 필요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5장에서 배운 겁니다. C파가 이제 가장 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웬만하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E파를 봅시다. 파동 E는 가격 변동폭이 D파보다 짧아야 된다. 시간 면에서 D파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패턴 내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조정 파동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될 수 있습니다. A, B, C, D, E 이렇게 되면은 가장 긴 조정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E파에 무삼수가 올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생각하자면은 요 말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요 말은 외우지 않고 그냥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실제로 매매에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불규칙 삼각형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이제 B파가 A파보다 더 긴, 여기서부터 A파가 시작돼서 이렇게 B파가 A파보다 긴 삼각형을 불규칙 삼각형이라고 하죠. 웬만하면 B파는 가격면에서 A파의 1.618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2.618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618까지도 길어질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그냥 살짝 긴 정도예요. 네, 발견을 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살짝 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별로 외울 건 없고요. 다 똑같기 때문에. 자, E파. 파동 E는 D파보다 짧아야 되고, E파가 가격면에서 삼각형 내부 파동 중 가장 작은 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A파보다 E파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A파가 B파의 0.38이밖에 안 나오고, E파가 A파보다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파가 무조건 제일 짧은 파동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파동 D파를 특정 수준까지 되돌려야 된다는 제약은 없지만, 최소한 한 틱이라도 파동 D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D파가 형성된 범위 내에서 마감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요걸 믿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한 틱이라는 건 살짝만 되돌려 준다는 건데 요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살짝만 되돌려도 되는 건 맞지만 한 틱이라는 걸 믿지는 맙시다. 한 틱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눈에 보일 정도로는 나와야 된다. 요거에 대한 기준이 좀 불분명하긴 한데 거의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삼각형을 발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파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만약에 삼각형의 충격 패턴이 네 번째 파동이라면 이 파의 종점은 삼각형의 파동 A의 38.2%나 61.8%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A, B, C, D인데 이 파가 여기가 4파고요. 그러니까 3파가 앞에 있고 여기가 4파고요. 5파가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 파의 길이가 여기 A파 길이의 0.618이나 0.382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저렇게 형성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강세 삼각형 파트로 넘어갈게요. 강세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면은 3파가 나오고 1파, 2파, 3파가 나오고 4파가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2파가 여기를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가장 긴 파동이 웬만하면 이제 B파동입니다. 네. 보통 가장 긴 내부 파동이 B파동의 1.618을 넘어서지만 여기는 넘어서지만 2.618을 못 넘어서는 구간 여기 구간에서 이제 5파가 마감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의 법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파가 제일 길다면은 그쵸 5파가 3파의 최소 0.618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네, 그 범위 안에서 이제 타점을 숏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나옵니다. 만약 삼각형에 대한 돌파가 200% 이상이라면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추세 기반 피보나치의 2.0이라는 단위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3파가 나오고 A, B, C, D, E가 나왔다고 치면은 이렇게 강세가 될 텐데 돌파가 나올 때 가장 긴 내부 파동의 2.0이 드디어 쓰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0.5랑 2.0은 그래서 안 쓰입니다.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쓰이는데 어떤 때 쓰이냐면은 여기를 뚫게 되는 요 지점부터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고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뚫게 되면 요 사이에 이제 오파가 존재하면은 여기가 중요한 고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많이 되돌리겠죠. 네,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백테스트 해본 적은 없고 왜냐면 강세 삼각형이라는 패턴이 뭐 아주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릴리를 믿으면서 매매를 하시되 본인이 이제 매매 성공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대로 믿으시면 되고 성공을 많이 못한다면은 본인이 백테스트를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 C, D, E에 대한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런 조건보다는 여러분이 이 강세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게 강세 삼각형인가? 라고 할 때 그쵸? 되게 터미널이랑 비슷합니다. 네, 터미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나오나 했는데 사실 이게 강세 삼각형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면 보통 이렇게 되돌리는데 그쵸? 밑으로. 근데 강세 삼각형이면 이렇게 위로 올리겠죠. 그러니까 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털릴 확률이 되게 높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 가장 긴 파동이랑 분출 길이를 그냥 재서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른 조건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쪽으로 강세여야 되니까 네. 위쪽으로 추세선이 모일 거고 확산되면 안 되고 모일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카운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W, X, Y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세 삼각형 이후의 무빙은 이 추세선이 몰리는 방향으로 분출이 돼야 되는데 이 파가 이렇게 밑에서 끝나버리면은 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WXY가 마감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강세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Y파의 강세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위로 분출이 일어나겠죠. 물론 무제한 삼각형에서는 이 분출의 길이가 이 가장 긴 내부 파동의 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제한 삼각형은 돌파 거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제한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제한 삼각형은 보통 뭐 X파동, 복합 조정의 마지막 부분, 무제한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2파에도 무제한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고, 터미널 충격 파동의 5번 파동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상 이 나오는 위치로밖에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는 위치로밖에 구분을 못하고, 그 이후의 무빙으로도 살짝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7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나오면은 다음과 같이 무제한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A파랑 E파에 대한 설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477페이지, 478페이지에 보시면은 A파랑 E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읽어도 그렇게 얻을 만한 지식이 없어요. 다 어디를 참고해라, 어디를 참고해라 이런 식이고 무제한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제 예시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479페이지에 보시면 복합 조정 파트에서 봤었던 예시 그림들이 좀 반복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3중 조정 조합에서 ABC, X, ABC, X, ABCD 큰 X파죠. 큰 X파 두 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거를 마음대로 카운팅하지 마시고 추세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조정 파동이 나올 때만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고 아무 조정 파동에서나 이런 3중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11-29 그림과 같이 이전의 충격 파동 그리고 이후의 충격 파동이 존재할 때만 이런 식으로 큰 X 파동을 카운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도 있죠. ABC, X, ABCD 이런 식으로 작은 X파가 나올 때도 마지막에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끝부분이 2파에서 끝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3중 조합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481페이지에도 보시면은 나올 수가 있고요. 48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파동이 무제한 삼각형인 터미널이 나와 있죠. 여기 예시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삼각형, 그러니까 터미널의 마지막 파동인 5파가 삼각형입니다. 그때 이 5파가 무제한 삼각형이 자세히 보시면은 1파랑 3파 끝점을 연결한 13 추세선을 안 뚫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 뚫어도 돼요. 그러니까 5파가 무제한 삼각형인 경우에만 13 추세선을 안 뚫어도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죄다 뚫어야 됩니다. 터미널이라면은 13 추세선을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5파가.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처럼 X파동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X파동에 보통 무제한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X파동이 W파동이나 Y파동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좀 짧죠. 당연히 훨씬 짧아야 되고 근데 삼각형이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비등비등할 정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산형 삼각형 확산형 삼각형 파트를 봅시다. 4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휩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휩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휩소라는 말은 여기 확산형 삼각형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고요. 왜냐하면 확산형 삼각형의 2파 마지막 파동은 AC 추세선을 살짝 뚫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휩소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이제 A, B, C, D, E가 진행이 될 때 저점과 고점을 살짝씩 뚫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경우 이제 휩소라고 말을 하는데 휩소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이제 확산형 삼각형이 나오면서 보통은 이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A파 또는 B파가 삼각형의 가장 작은 내부 파동이 된다. 맞죠? 확산형이니까. 파동 E는 분출의 형태를 보이면서 다른 파동에 비해 형성 시간이나 가격 기준으로 월등하게 큰 파동이 된다. 시간적으로 가장 큰 파동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꼭 지키진 마시고 그리고 가끔 A파가 더 클 때도 있습니다.
확산형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A파가 E파보다 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명심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그래도 E파가 제일 큽니다. 가장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수렴형 삼각형이 보다 큰 삼각형의 파동 E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확산형 삼각형은 보다 큰 확산형 삼각형의 파동 E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5번 파동은 삼각형 패턴 형성 이후에 나타나는 패턴은 파동 E를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괄호치고 C파나 5번 파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제한 삼각형, 이렇게 무제한에서 확산형이 나오면은 다 되돌리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다 되돌리는 게 맞는데, 무제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3파가 나오고 4파에서 만약에 확산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5파가 여기를 다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4파에서 제한으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4파가 되게 확산형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5파가 미달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확산형 삼각형에서 특이한 부분은 수렴형 삼각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피보나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피보나치 비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면서 카운팅 하시면 될 것 같고, 없어도 그냥 확산형일 수 있는 부분이면은 시나리오를 하나 더 가져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지그재그의 파동 B가 될 수 없고 어떤 패턴의 X 파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2중 또는 3중 또는 조합인 강세 조정 파동의 마지막 파동이 될 수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X 그러면은 강세 조정이 되겠죠. 큰 X파 할 때 강세 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W, X 이렇게 Y는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산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될 수 있어요. 이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X파가 작은 X파 할 때는 강세가 아니잖아요. 강세라는 거는 W, X파가 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강세인 파동을 강세 조정 파동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확산 삼각형이 올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그재그의 파동 B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A, B, C 이렇게 될 수 없다. 왜냐? C 파동이 나오면은 결국에 여기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미달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지그재그는 적어도 여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의 X 파동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X 파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X 파동으로 확산형 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고, 제가 이거를 닐리 그 빈칸 문제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문제가 틀린 거고요. 8번에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BD 추세선을 사용하고 반대 추세선은 AC를 이어서 그리는데, 이 판은 이 AC를 무조건 뚫어야 됩니다. 확산일 때는 무조건 뚫어야 돼요. 자, 제한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산형 제한 삼각형은 플랫 파동에서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플랫 파동의 B파에서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럴 때 C파가 여기를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련해서는 뭐 지키실 필요가 없고, 파동 A와 E는 일반적으로 1.618 관계를 갖는다라고 4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피보나치 비율이 없을 확률이 더 높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면은, 피보나치 비율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비율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시면은 486페이지에 위쪽에 4번 항목을 보시면은 파동 E가 매우 폭발적인 경우에는 2.618을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불규칙 삼각형은 A파가 B파보다 긴 거를 불규칙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강세 삼각형은
강세 확산을 말하는 거죠. 강세 확산일 때 이런 식으로 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A파가 제일 짧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추세선을 뚫어야 된다. 보통은 이제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수준에서 그치는데 이 페이크아웃의 길이가 사실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A파랑 비율을 재봐도 됩니다. 좀 길게 나올 때는요. 그리고 무제한 삼각형 파트에도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이 파가 A 파의 2.618이 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제한 삼각형이랑 무제한 삼각형이랑 사실상 그러니까 나오는 위치만 다르고요. 다만 이제 무제한 삼각형 자리에서 확산 삼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뭐 ABCDE나 혹은 ABCDE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 확산형 삼각형의 고점을 빠른 시간 내에 돌리는 이런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11장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장 보도록 하겠고 11장 내용 조정 파동 여기까지 끝인데 요 삼각형 파트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